네, 산삼순백 광고 보고 왔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자, 김종대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유, 저는 안녕하지 못합니다. 좋습니다. 시청자분들 마찬가지예요. 제가 안녕하십니까 해놓고서도 좀 민망하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대법원의 어제 판단 어떻게 보셨어요? 장강의 강물이 유유하게 흘러가다가 한번 폭포를 만난 거야. 폭포를 만났다. 한번 급격하게 그 솟구치고 떨어지는. 네. 그렇다고 바다로 안 가냐? 가끔 가다가 굽이 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강물은 멈추지 않는다. 강물을 멈추지. 이런 어떤 사연으로 보셔야 됩니다. 네. 사실은 이게 자칫하면은 이제 법 트라우마에 우리가 야 저러면 1심 다르고 2심 다르고 상고심 이게 다르고 뭡니까? 아니 9일 만에 내린 판단. 이래 가지고 되면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야 네. 나도 어떨 때는 저기 뭐냐 내가 결백해도 판사 잘못 만나고 저기 뭐냐 변호사 제대로 못 쓰면은 네. 얼마든지 파멸할 수 있겠구나. 이런 트라우마를 자꾸 주니까 아니 고등법원에서 판결을 했으면 네. 그게 법리나 봐서 그냥 확정하면 되지. 다시 사실관계까지 뒤집어서 그러니까요. 이러는 거 의심하듯이. 보면은 야 이게 이제 이 사법기관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길 판인데 네. 사실 이걸 일찍부터 예견한 세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왜 그렇게 보세요? 그 3월 17일 날 예. 윤석열이 구치소에서 나올 때 무슨 얘기했더라. 양승태 대법관하고 법원 행정처장 얘기한 적 있지. 맞아요. 콕 집어가지고. 그때 뜬금없이 왜 그랬을까? 그다음에 계엄 때 수거 대상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들어가 있었지. 맞아요. 맞아요. 그거 연결시켜서 보라니까. 이런 이게 일종의 미세한 신호인데 네. 우리가 헌재에서 윤석열 선고 전에도 이런 말이 나돌고 있었어. 특히 국민의힘이나 어디 이런 일때 헌재가 윤석열 죽이고 네. 대법원이 이재명 죽인다. 이 말이 그나마 돌고 있었다고. 그런데 윤석열이 어쩐지 대법원장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네. 그러면서 10명은 지가 임명했다 이거지. 대법원 13명 중에. 예. 이건 어디까지 내다보냐 하면은 대법원을 그 이재명을 주저앉히고 네. 나중에 지금 내란 재판 이거 나중에 이제 대법원까지 가니까. 대법원까지 가니까 예. 그것까지 내다보는 거예요. 그것까지. 그래서 반전은 있다. 이것까지 내다본 술수였어. 지금 와서 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 예. 왜 양승태 이름을 언급했을까? 콕 집어서. 그랬는데 난 대법관도 웃기는 게 예. 조희대 지금 대법관. 대법원장도 웃기는 네. 게 저 대법원의 권위는 누가 살려줬냐? 그 윤석열이 대법원을 갖고 놀라 그러는데 헌법재판소 선고문에서 네. 그 4월 4일 선고문에 이유 부분 있잖아. 거기 5번째가 뭐냐면 네. 법관의 위치 확인입니다. 그래서 사법부의 어떤 독립을 침해하고 법관에게 위협을 가했다. 네. 이러면서 대법원을 네가 뭔데 건드렸냐? 이게 윤석열 탄핵 사유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네요. 그래가지고 국민의힘이 자, 지금 한덕수 전 총리가 출마 선언 함께 그래? 보고 오시죠. 하는구나.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세계는 통상 질서가 급변하고 국제 질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도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대변혁의 시기입니다. 이에 더하여 우리나라는 국내적으로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갈등과 분열이 공동체의 기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나라와 국민의 미래가 아니라 개인과 진영의 이익을 쫓는 정치 싸움이 위험 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민생도 경제도 외교도 개혁도
안 됩니다. 우리가 애써 일으켜 세운 나라가 무책임한 정쟁으로 발밑부터 무너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의 공복으로 경제 발전의 최일선에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국익의 최전선인 통상 외교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는 현실을 저의 양심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우리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3가지를 약속드립니다. 첫째, 바로 개헌입니다.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 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취임 첫 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습니다.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와 국민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결정하시되 저는 견제와 균형, 즉 분권이라는 핵심 방향만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1987년 개정 후 38년이 되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뜻을 받들기에 크게 부족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개헌에 성공하지 못하면 다시는 지금과 같은 기회가 찾아오기 어렵습니다. 누가 집권하건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불행이 반복될 따름입니다. 그동안 여러 정부와 많은 정치인이 개헌을 약속했지만 자기 차례가 돌아오면 그때그때의 판세와 이해관계에 따라 슬그머니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권력을 목표로 살아온 정치인은 개헌에 착수할 수도 개헌을 완수할 수도 없습니다. 공직 외길을 걸어온 제가 신속한 개헌으로 우리 헌정 질서를 새로운 반석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대통령과 국회가 견제와 균형 속에 힘을 나누어 갖는 것,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가 다 같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 협치가 제도화되고 행정이 효율화되어 우리 정치와 우리 정부가 진정으로 국리민복에 이바지하는 것,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개헌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핵심 목표이자 방향입니다. 저는 국무총리 재임 중 거의 매일 언론인과 정치인, 기업인과 전문가, 그 밖에 수없이 많은 각계각층 인사를 만나 서로 다른 의견에 귀 기울였습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도 전국 곳곳으로 찾아뵈었습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앞으로는 더 많이 만나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해야 할 성장에 대해, 우리 국민이 누려야 할 행복에 대해, 우리 사회가 찾아야 할 안정에 대해, 우리가 만들어야 할 새로운 헌법과 우리가 나가야 할 새로운 시대에 대해 끊임없이 만나고 묻고 듣겠습니다. 국민의 눈으로, 국민의 뜻으로 반드시 개헌을 성공시키겠습니다. 새로운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다음 시대를 여는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부디 우리 국민들께서 제 등을 딛고 극단의 시대에서 합리의 시대로, 당파의 시대에서 협치의 시대로 우리 국격과 시대에 맞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둘째, 통상 해결을 약속드립니다.
미국발 관세 폭풍이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가장 시급한 통상 현안입니다. 글로벌 무역 질서가 뒤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4월 8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한미 동맹의 굳건한 기반 위에 통상 해법을 적극 모색하여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린 자, 이제 한덕수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 현장 잠깐 보고 오셨는데요. 저희가 뭐 끊었습니다. 이제 듣다가 더 이상 뭐 들을 상황이 아니다는 생각을 좀 했는데 뭐 개헌 얘기하고 또 한미 동맹 강화 또 이제 관세 여러 이제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자신이 뭐 전문가다 이런 얘기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일단 뭐 풀로 다 들은 건 아니지만 네. 앞부분만 보면은 전형적인 중도층 호소 전략 같아 보입니다. 중도층 호소 전략? 예. 네. 사실은 그동안에 한덕수 대망론이 국민의힘 일각에서 나올 때는 네. 국민의힘 후보들이 중도층에 전혀 외연 확장이 안 된다. 그러니까 한덕수의 힘을 좀 빌려서 띄워보자. 이랬는데 한덕수 대망론을 띄웠는데도 예. 전혀 중도층의 반응이 그러네요, 지금. 없이 오히려 김문수 표만 뺏어갔어요. 똑같은 그 똑같은 표만 있는 것이고. 그걸 내가 가두리 양식장이라 가두리 그런 거 그 뜻으로 얘기한 거지. 내가 자연산 먹고 싶다 예. 그러니까 왜 회식 가서 사줬잖아. 그런데 이게 바로 가두리 양식장의 작동 방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료 먹은 맛이거든. 네.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원래 그 한덕수 대망론이 나온 중도층 호소 전략에 이제 다시 한번 매달려 보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예. 한덕수를 통해서 중도표를 가져오려는 그런 포석을 보이고 있다. 근데 이제 일단은 저 전략이 예. 말은 그럴 듯한데 왜 그러면은 지금 당장 효과가 없느냐? 아하. 일부에서는 지금 아직도 국민의힘에서는 컨벤션 효과를 기대하고 있거든요. 컨벤션 나중에 단일화 그 네. 퍼포먼스 아하. 이거를 갖다가 기대하고 있는데 중도층이 반응을 잘 안 합니다. 내가 보기에 총 중도층에서 반응할 수 있는 표가 10% 이내예요. 네. 그 중도층의 10% 이내. 그러니까 유의미한 숫자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네요. 10% 이내니까. 예. 왜 그러냐? 예. 그러면은 윤석열하고 단호한 결별 선언이 없고 내란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그 사이에 윤석열이 계속 뉴스에 나오고 보리밥집 가서 사진 찍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찐년들이 한덕수 대망란을 지금까지 지켜 올렸다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관계냐? 뭐 저기 오늘 동아일보의 칼럼 형식으로 한덕수가 계엄 찬성한 건 아니지 않냐, 반대했지 않았냐 이렇게 말은 하지만 네. 우리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야. 그렇죠. 이런 점에서 내란 대행으로서.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든가 네. 지명이라든가 이럴 때 보면은 전형적인 내란의 연장전을 획책했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은 분명히 의혹이 남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지금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중도층 호소 전략은 다소 좀 자다가 봉창 뜯는 소리 같다. 자다가 봉창 뜯는 소리 같다. 이 본인이 결산해야 될 걸 안 하시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사실은 저희가 한덕수 출마 선언 현장 그래 좀 보여드렸는데 뭐 댓글 반응, 또 국민들 또 이제 시청자분들의 반응은 너무나 좋지가 않습니다. 네. 중도층이 오히려 한덕수를 싫어한다 뭐 이런 댓글도 달아주고 계시고요. 자, 아니, 지금 출마 반대예요. 70%가. 70%가 출마 반대니까 네. 그걸 봤을 때 과연 중도층 표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다른 채널도 보내드리고 있지만 이재명 후보가 지금 철원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경 지역, 접경 벨트를 돌면서 시민들과 소통하고 있는 경청 투어를 진행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재명 후보가 현장에서 만난 게 김병주 최고위원의 모습도 보이는데 현장에서 시민들과 소통하는 모습 어제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행보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글쎄 일단은 뭐 드시네요. 저 튀김 드시는데. 튀김인가? 뭐지? 고구마 튀김인가요? 글쎄 네. 나도 배고프네 이거. 튀김. 저뭔 튀긴겨? 고구마 같아요. 어. 고구마나 감자. 고구마나 감자. 예, 같은데 어. 먹고 싶네요. 저희도 가서.
시장에서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시장에서 예, 현장에 가서 예. 이재명 후보 현장 가서 방송하면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안 드셔? 드시기 좀 이제 맛을 일보 직전. 봐야. 예, 지금. 아. 네. 이제 드시네요. 예. 저게 뭐지? 감자인가 고구마인가? 네. 고구마겠지. 고구마 튀김 같습니다. 예. 감자는 저렇게 안 튀기죠. 그렇죠. 채를 썰어서 튀기지. 교수님 튀김도 좋아하시나 봐요? 없어서 못 먹지. 그래요. 다 좋아하십니다. 자, 이렇게 시장을 돌면서 시민들과 소통. 이번에 이재명 후보, 그러니까 민주당 중앙선대위 기조가 경청입니다. 경청. 듣겠다. 경청 노트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모습 좀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아직은 여유 있는 모습이에요. 네, 네. 저기 보니까 김도균 전 예비역장 예, 강원도다 보니까 석초에서 출마를 했죠. 예, 비록 낙선했지만 아직도 당협위원장 활동을 하는 걸로 돼 있고 하고 있고 김병주 의원, 네, 강원도 출신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뭐 경호원들 모습도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경호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서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글쎄, 경청 투어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걸 반영하겠다라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사실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어제 대법원 이 판단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다음에 입장을 또 냈습니다. 결국 국민이 합니다. 이렇게 입장을 냈어요. 당당하게 가겠다.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 글쎄, 어쨌든지 간에 저 모습은 소박해 보입니다. 네. 지금 하늘에선 뇌성병력에 지금 쓰나미가 밀려오고 온 요동을 치는 가운데서 어느 한 구석에는 또 여전히 소박하고 평온한 일상을 이렇게 살피는 또 하나의 모습이 펼쳐지고 있고, 참 대한민국의 모습이 아주 다양하네요. 그렇죠. 다양해. 그렇죠. 다양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고, 어제는 이른바 이제 사법 쿠데타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법 트라우마를 자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재명 후보는 오늘도 당당하게 시민들을 만나고 또 시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습니다. 네, 뭐 한두 번 당해봤어야지. 지금까지 죽을 고비에서 살아나고,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죽다 살아난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쿠바의 카스트로라는 사람이 있었죠. 네. 그 양반이 장기 집권을 했고 엄청나게 카리스마가 있었거든. 근데 그 카리스마가 어떻게 갖춰졌느냐? 네. 그 게릴라 운동하다가 이제 그 사회주의 혁명으로 집권을 했는데, 네. 그랬는데 미국에서 암살 시도 횟수가 700번이에요. 기네스북에도 올랐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수많은 위기를 딛고 쓰니까 카리스마를 자연스럽게 구축했는데, 그 카리스마는 미국이 만들어준 거거든. 지금 저기 이재명의 정치적 자산은 자산, 서사, 사법 카르텔하고 윤석열이 다 만들어줬어요.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은 그 미련을 못 버리고 있고, 그게 또 먹힐 것이다라는 생각에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데, 국민은 다 알고 있다. 그렇죠. 저 현장은 냄새까지 전달이 되는 것 같아. 시장하시군요. 저런 데서 나는 튀김 냄새 있잖아. 예. 근데 튀김을 있잖아요. 네. 조금 다양하게 새우도 좀 튀기고. 앞에 있는 것 같은데 다양하게 좀 드시면 좋을 것 같다. 어묵도 좀 갖다 놓고 순대도 좀 이렇게. 아유, 우리 김종대 교수님이 빠져 드셨습니다. 이 이재명 후보 현장에 빠져 드셔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법 쿠데타, 또 한덕수도 출마하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뭐 김문수, 한동훈 5월 3일에 내일이죠. 누가 국민의힘 후보가 될지 결정한다 그러고 뭐 이런 상황인데, 우리 국민들이 어제 분노를 하고 그러면서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우리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 시점에 또 선거 앞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말씀 많이 하고 계신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수님? 좀 팁을 주십시오. 저는 가르침을 주십시오. 예. 이제 뭔가 좀 비극적이고 황당한 사태를 겪은 국민들 마음이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 그럼요. 굉장히 좋지가 않은데, 분노합니다. 이런 정서를 네. 개혁의 힘을 실는 방향으로 승화시켜야 된다. 결국은 사법 카르텔을 혁파하고 네.
이 어떤 사법적 정의를 확립하는 게 국정의 최우선이 돼야 되는 오히려 이런 당위성을 일깨웠다. 그런 점에서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네. 사회 대개혁으로 가는 어떤 정치 대개혁, 사법 대개혁 그걸 합쳐서 사회 대개혁으로 가는 네. 새로운 시대로 가기 위한 어떤 그 분수령으로 어제 사태를 좀 이제 인식할 때가 됐다. 네. 이게 또 정치의 책임이다. 그런 점들 좀 자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은 불안감이 많이 확산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권 교체가 돼도 그 후유증이 남지 않겠느냐. 이런 게 이제 오늘 보수 신문들이 노리고 쓰는 거거든요. 그쪽으로 이제 가길 바라는 네. 불안하게 만들려는 그런 논조가 좀 보이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해 보여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그리고 모처럼 이제 유입된 중도층의 표심을 이걸 갖다가 이제 개혁의 어떤 그 비전으로 네. 연결할 수 있는 어떤 전국 관리 이런데 만전을 기하시고 너무 속상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네. 이거는 이제 내란 세력 종식에 대한 어떤 야권 전체의 분위기가 있는 거거든요. 이건 뭐 비단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건 국민적이고 보편적인 요구입니다. 어떤 이런 면에서 조금 우리가 더 분발하게 되면은 네. 충분히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전화위복으로 간다. 그리고 특히 이제 대선이 이제 32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30일 한 달여 뒤면은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게 되는데 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시장을 돌면서 셀카도 찍고 또 사인도 하고 시민들과 스킨십을 이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뜨거운 분위기, 뜨거운 현장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사회 대개혁, 우리 새로운 네. 대한민국에 대한 그런 바람, 갈망 이게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전히 이제 엄마집 앞에 지나네. 저 집이 엄마집이에요. 엄마집이. 그런데 네. 건어물, 나물, 네. 파. 그런데 그런데 예 만나시고 예, 전도 먹어봐야지. 그랬는데 예. 지금 이런 현장에서 무엇을 경청해야 될까? 그랬는데 아유 어르신, 어유 아이도 아유 아이도 너무 좋아하네요. 애 안아주고. 어유 예. 옛날에 그랬는데- 윤석열이 후보 때 아이 안아주 아이가 막 자지러지게 울던 모습이 또 생각이 나는데 좀 다른 상황이네요. 원래 잘 울어요. 그런데 이 제가 지난주 수요일부터 네. 참 기분이 우울했는데 기사 하나를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중앙일보가 한 면을 텅 털었던데 네. 우리나라 작년에 그 자살자가 14,000명에 육박했습니다. 예. 우리가 제주 4.3 항쟁에서 학살당한 민간인이 공식 집계로 13,700명입니다. 그보다 많아요. 그런데 이게 14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거든요. 예.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냐고 보니까 음. 3050 남성들이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그래요. 3050 남성들 거의 15% 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깜짝 놀랄 수치가 통계청에서 나온 건데. 그런데 이게 그 의료 대란으로 초과 사망자가 또 작년에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엄청 많이 죽어나갔어요. 이건 거의 집단 학살에 가까운 숫자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저를 굉장히 우울하게 한 게 3050 남성들이 그 저기 이 가계의 부양의 책임감이 가장 강한 계층들입니다. 가장 예. 무게가 있죠. 어떤 그 가계 부양의 책임이 가장 강하고 아이도 커가고. 한참 일할 때거든요. 네. 근데 이 계층이 집중적으로 사망해서 50대가 자살률이 60대를 압도적으로 넘어가고 예. 그 다음이 40대예요. 옛날엔 노인 자살률이 높아서 문제였는데 지금은 40, 50대가 제일 많고 50대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네. 그런데 이게 작년에 이제 내수 위축과 경제 성장이 멈춰버린 거, 특히 계엄으로 인한 그 성장의 마이너스 효과가 0.2%라는 보고서도 나왔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연말 쪽으로 올수록 심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 아픔과 트라우마가 저기 민생의 현장에서
또 이렇게 우리가 그 저기 뭐랄까 네. 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이 어떤 삶의 현장에 무너지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런 수치는 근자에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는 수치입니다. 네. 이게 국가가 이분들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민생에서 좀 쓴소리를 많이 들으시는 게 좋다는 예. 거죠. 뭐 좀 드시고 있는데 여기 또 어. 아마 이제 과자 같죠? 예? 저게 이제 샌베이 과자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많이 옛날에 쌤빼라 그랬죠. 쌤빼. 예, 그거 우리 어릴 때 많이 먹던 거. 예, 옛날에 전통적인 옛날에 겁니다. 전통 이제 예, 과자. 강냉이, 예. 뻥튀기, 뻥튀기 이런 것들과 함께 고속도로 막힌 데가 많아요. 아, 그래서 과자 이제 저기 네. 하는데 네. 대부분 저 시장에서 저런 가게들이 이제 사양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살려야 된다. 예. 거의 뭐 사장님들 노동 시간이 하루 평균 15시간. 네. 오히려 고용자보다도 고용주가 더 일을 많이 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네. 떡집도 왔습니다. 떡집도 예, 그런데 너무 좋아하시네요. 우리 저렇게 사장님. 좋아하는 이유는 네. 지금 희망. 이 어려운 사정을 들어주고 알아주면 좋겠다는 희망이라고 봐요. 근데 작년에 그 아까 하던 얘기를 계속 예. 이어나가면은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한 거예요. 이 자영업과 소비의 위기는 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위험 수준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고도 국민들이 저렇게 밝은 모습으로 삶의 현장을 지키고 계시는 거는 우리가 정말 머리 숙여 감사드려야 될 일이에요. 저분들의 삶을 저렇게 또 지켜주시고 하지 않으면은 네. 이건 진짜 거의 제노사이드 집단 학살에 가까운 양상까지 갔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은 장사할 때도 저 곧 가게 문 닫을 판이다. 대출금 연체됐다. 이게 주로 그 사망하기 전에 상담 내용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 명이 자살했다 그러면은 통상 자살을 생각해 본 사람은 그 20배 내지 30배를 꼽습니다. 한 60만 명의 죽음을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아주 우울한 죽음의 풍경인 것이죠. 아유. 거기에다 작년에 초과 사망자가 얼마나 많이 발생했습니까? 이건 또 별개입니다. 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작년 한 해 얼마나 어려운 시절을 겪었는가. 그리고 정치가 여기서부터 정말 문제 의식을 갖고 시작하는가. 근데 네. 이제 어디 각 당 경선하는 거 보면은 다 이제 자뻑이거든.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정치에 등을 돌리시는 시민들이 많아지셨다. 특히 국민의힘 경선은 거의 엽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뭐 경선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조차 예. 국민들이 헷갈려하시고요. 예. 그리고 뭐 토론 내용을 보더라도 들을 수가 없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 또 다른 희망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아주 엄중한 지금 상황에 정치가 놓여 있다면은 사실은 저렇게 어떤 국민의힘 뭐 한덕수 뭐 개헌이 어떻고 통상이 어떻고 말은 좋은데 네. 현실적으로 들리지가 않아요. 현실. 근데 올해는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수출이 안 되니까. 관세 전쟁 때문에. 예. 여기서 더 큰 어려움이 예상이 된다. 그런 면에서 저는 IMF 이후 최대 위기라고 봐요. 네. 이럴 다들 때, 체감하실 거예요. 예, 이럴 때 우리가 제가 뭐 자꾸 겁을 주는 게 아니고 네. 우리가 이럴 때 정말 분발하고 힘을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왔다. 그럴 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래. 판사들 수고한다는 그러는 걸 헌법재판소가 살려주고 이제 대법원의 권위를 높여놨더니 그걸 가지고 그래 이 또 대선판에 찬물을 끼얹는 이 행태는 네. 참으로 개탄스러운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게 법치주의, 법치국가 여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이제 민주공화국,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법치주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윤석열 사태, 내란 사태 또 그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법의 사법부의 모습이나 법으로 재단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 전혀 자부심이나 아니면 신뢰를 가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또 아니 대한민국- 법관마다 생각이 다르면 네. 이 판사 만나면 저라고 저 판사 그러니까. 만나면 저라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놓였을 때 네. 내가 야 판사 잘못 만나고 변호사 이거 돈 안 쓰면은 내 인생도 파멸되겠구나. 그러네요. 이게 다 운이구나.
돈이구나. 돈이구나. 어우, 이렇게 되면 그게 무슨 법치입니까? 그렇네. 법치는 일관성이 있고 상식에 기초해야 되는 게 법치지. 법률가들의 세상이지 그래. 이게 어떻게 국민들의 세상이야. 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바꾸고 달라지고 또 변화를 해야겠지만은 사법부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야말로 얘기하는 법치주의를 살리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도 필요하다. 이것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네. 새로운 대한민국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사법부의 농간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 지금은 이제 고기 정육점 같은 데를 들어가셨고 원가 이하로 판단해. 고기장터 어. 제가 보고 계신데 예. 이게 눈에 띄시는군요. 회만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수님? 제가 가리는 게 어디 있어요? 가리는 거 없어요. 다 좋아하시. 예. 시장의 이 모습은 보더라도 이재명 후보의 일정 이 자체가 지금 많은 국민들의 시선을 끌고 예. 또 그야말로 이재명 후보의 행보 자체가 하나의 희망의 걸음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예. 보면서 그러게요. 이 표정을 보십시오. 이재명 후보를 맞는 시민들의 그러니까 표정. 뭔가 좀 희망이 있지 않을까, 기대가 좀 느껴지는 네. 그런 어떤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네요. 따뜻하게 맞이해 주고 네. 계십니다. 자, 우리 김병철님께서 오마이TV 유튜브 멤버십 가입해 주셨는데요. 네. 노련한 평가를 하시는 김종대 의원님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또. 저 뒤에 경찰은 왜 아까부터 뻘쭘하냐? 좀 표정 좀 부드럽게 해라. 표정 좀 부드럽게. 그 이어폰 낀 경찰. 지금 이제 경호를 하고 있고 키 옆에. 크신 분. 예. 저분은 왜 저렇게 표정이 딱딱해? 좀 예, 긴장하고 있을 수도 예. 있습니다. 경호에 집중하다 보니까 긴장하면서 매 눈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저분은 중앙 경찰이 아니라 현지 경찰 같아요. 그럴 약간 수 촌티가 있겠네요. 나. 강원도에서 또 이 앞에는 엄중한 경호를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매 눈으로 그냥 네. 밀착 경호를 하네. 밀착 그래도 경호를. 애쓰시네 보니까. 그럼요. 진짜 긴장을 해야 되고요. 경호가 제일 중요하다. 경호는 절대 실패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제일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또 경호고요. 그렇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의 경호에 힘을 모아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지금 이 철원 현장, 이 시장 방문의 현장을 보고 계시고 계속 뭐 책에도 사인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 책 사인 받고 사진 찍고 아주 제대로 오늘 개 타셨어요. 보니까 오늘 개 타신 할 거 분들이에요. 다 하시네. 네, 시민분들 개 타셨고 우리 이재명 후보도 정말 정성을 다해서 결국 국민이 합니다. 책이네요. 예. 8년 만에 이재명 후보가 쓴 이재명 지음 결국 국민이 합니다. 이 책을 또 구매하셔서 들고 가셨네요. 지금 이 책이 지금 장안의 화제입니다, 의원님. 글쎄 뭐 품절됐다며. 품절 돼가지고 지금 동네 서점 오프라인 가야지만 살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대법원의 이 판단,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게 있는 다음부터 많은 분들께서 이재명 지켜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한테 힘을 줘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서 온라인 판매가 급증하다 보니까 5월 8일에야 이걸 발송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야말로 다 팔려 나갔습니다 지금. 나는 책 쓰면 저렇게 안 팔리겠다. 결국 제가 국민이 합니다. 김용남 의원하고 네. 신인규 변호사하고 네. 박영식 앵커하고 네 명이 공저로 책이 나갑니다. 그러세요? 오마이에서 그 한 세미나. 국회 세미나 3차례 했죠. 네. 그거 묶어가지고 그 해서 엊그제 사진도 다 찍고. 그러셨군요. 예. 자, 떡집에 계십니다 지금 예. 이재명 후보가. 저 인절미 아니야? 인절미인가요? 네, 인절미처럼 보이네요. 네, 떡을 또 보시면서 함께 떡 구매. 바로바로 떡 구매. 아이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 책을 샀다. 결국 국민합니다. 책을 샀다고 계속 댓글을 달아주고 계시고 10권 구매했어요. 더 살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아이고 10권씩. 네, 우리 이재명 후보는 시장에서 떡을 또 구매하고 계시군요. 예. 자, 이북도 사시고 뭐 실제 이 오프라인에서 또 사시고 계속해서 함께 힘을 모아주고 계십니다. 네.
자, 강원도 초롱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저희 그래서 긴급 오마이북에서 긴급도 책 인쇄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빨리 받을 수 있게 저희가 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좋습니다. 일 판매량을 보니까 어제 그저께 1위를 주요 온라인 서점 1위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교보문고, 알라딘 S24 이런 것도 보고 계시고요. 예. 자, 이렇게 일정 현장 이재명 후보의 시장 방문 현장 오마이 TV를 통해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함께 네. 하고 계시고 자, 이런 가운데 지금 뭐 이제 이재명 후보 한 달여 남겨둔 이 대선 앞두고 시장 방문을 이어가고 있는데 국민의힘 내일 후보 결정되지 않습니까? 네. 누가 될 걸로 보세요? 의원님은? 아직은 김문수 후보가 좀 유리해 김문수. 보입니다. 그래도 특히 김문수. 그 경선 룰이 네. 아무래도 조금 저기 김문수 쪽에 유리해 보이고 특히 영남 강성당원들의 영향력이 네. 결정적인 요인이 아닐까 이런 어떤 상황인데 오늘 한덕수 이제 출마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영향을 받으면은 한동훈은 단일화에 적극적이지는 않아요. 그렇죠. 좀 이게 결이 달라요. 김문수가 더 한동훈이? 적극적이에요. 예. 이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한덕수가 내일 선출될 국민의힘 후보의 백댄서 역할을 할 것이고 백댄서 백댄서 역할을 할 것이다. 하고 예. 아마 어떻게든 퍼포먼스를 만들어서 대략 한 7일에서 13일 사이에 단일화 협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듭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되든 간에 한덕수와 단일화 과정이 있을 거기 때문에 네. 뭐 지금 내일 발표가 되는 국민의힘 후보도 이제 예선을 통과한 후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때 이제 윤석열이 찬물 끼얹고 나올 거예요. 예. 가만히 있지 않고. 가만히 안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된 의혹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검찰 네. 수사 결과 뭐 이 목걸이 지금 6천만 원대 그 당시에 6천만 원대 이제 8천만 원대까지 올라갔다. 뭐 인삼주 얘기도 나오고 명품백 샤넬 가방 얘기도 나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뭐- 김건희한테 전달됐는지 안 됐는지 이것도 빨리 밝혀봐야 될 것 같고. 예. 그래가지고 받아간 게 얼마냐? 오디에 650억. 캄보디아 사업. 캄보디아 사업. 예. 아니 수지 맞는 장사 아닙니까? 수지만 장사. 그렇죠. 금액대로 비교해 보면. 그럼 어디 뭐 저기 다이아몬드 목걸이하고 명품백하고 뭐 인삼주 그게 다겠어? 그다음에 저 중간에 역할을 해준 건진법사 목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겠네요. 예. 그런 것들 의혹들 예. 계속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뭐 요양원 얘기도 나왔지만 김건희 일가 요양원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은 지금 밝혀야 될 의혹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김건희 그렇죠. 관련. 예, 삼부 토건도 네. 이제 곧 뭐 좀 더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음, 거기 그 지금 주가 조작 문제가 네. 그 이종호하고 김건희가 지금 수사 대상에 아직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자료는 갔다 그러더라고. 자료는 같다. 예. 그러면은 그것도 지금 삼부토건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그것도 아주 함께 또 좀 하나의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네. 잠재력이 있죠. 음, 예, 이것도 있고. 그러면은 지금 이재명 후보가 시장을 돌면서 대선 사실상 이제 후보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아주 묘한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어떤 거요? 명태균이 출소해서 서울에 와서 조사를 받았잖아요. 네. 조사 마치고 밤에 밤에 윤상현 의원하고 김성훈 전 경호처차장 좀 묘해요. 만난 사람 두 사람이 큰일 날 얘기죠. 왜 만났겠습니까? 왜 만났을까요? 100% 증거인멸 말 맞추기죠. 100%죠. 명태균, 그러니까 윤상현은 계속해서 이제 이 윤석열과 소통했던 사람, 김성훈은 김건희, 뭐 윤석열도 마찬가지면 김건희와 가까웠다고 얘기가 들어지는 그런 네. 사람. 두 사람을 만났다 명태균이. 그렇죠. 경향신문 기사도 확인됐다 그랬어요. 그렇죠. 만난 거는 뭐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확인됐다. 확인됐다. 그리고 술 마셨다. 아니, 뻔한 거 아닙니까? 증거인멸로 네. 보여진다. 그러니까 이 대법원의 어제 판단도 그렇고 명태균의 움직임, 윤상현과 김성훈 만난 이런 움직임을 보면 아까 처음에 언급하신 것처럼 대법원에서 이재명을 눌러 앉히고 주저앉히려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 다음에 뒤로는 증거인멸을 통해 가지고 법적인 책임을 벗어나기 위한 그런 또 몸부림. 예, 이런 게 동시에 진행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왜 뻥튀기를 뻥튀기.
뻥튀기인가요? 강냉인가요? 뻥튀기인가요? 강냉이. 강냉이네, 강냉이. 예. 강냉이를 뻥튀기인 거죠. 예. 네. 아, 너무 좋아하십니다, 이재명. 예. 아. 시장에서 많이 구매하시고 계십니다. 골목 상권을 살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또 살리고 있다. 튀김에 그다음에 아까 전병 과자에 예, 강냉이에 떡에 그러니까 골목 상권을 살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 지금 보면은 뭐 추경이 어제 이제 통과가 됐지만 1조 6천 정도 늘어서 통과했 13조 6천 정도 통과가 됐지만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정말 더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 이런 또 얘기도 했어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골목 상권 민생을 살리기 위한 그런 것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이게 심각하고 이제 벼랑 끝에 내몰렸다. 그러면은 어떤 그 새로운 어떤 그 전직을 한다거나 네. 또 다른 어떤 그 사업거리 또 이렇게 어떤 체질 전환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장기적으로 보면서 이제는 정책을 세워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하여간 참 지금 상황이 암담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부가 코로나 때 두텁게 지원하지 못하고 네. 그 결과 코로나가 끝나도 내수가 회복이 안 되고 이런 상황까지 지금 내몰려 있으니까 이제는 정부가 마중물을 조금 더 과감하게 쏟아서 네. 이 좀 온기를 돌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이 상태로 지금과 같은 기조로 방치하면 망한다 이거. 그거 분명히 이제 인식하셔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저희 시청자분들 마찬가지지만 어제 이제 분노하셨지만은 불안해하시는 분 이른바 뭐 이제 중도층이라든가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이 이렇게 내려지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불안해하는 우리 분들께 좀 가르침을 주십시오, 우리 교수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물이 이제 폭포를 만났다. 폭포를 만났다. 그러나 물과 같은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네. 이게 노자가 물과 같은 게 도는 물과 같다 그랬거든. 네. 형체가 없는 거예요. 아, 그리고 낮은 데로 가서 그렇죠. 골고루 적셔준다. 예. 이게 바로 도다. 아유. 그러니까 폭포에서 떨어지는 것이 네. 지금 굉장히 우당탕탕하고 우리를 놀라게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네. 그러나 어떤 이런 것들을 넘어가는 어떤 물과 같은 노도와 같은 어떤 민심. 그래서 역사와 국민을 믿고 네. 또 우리는 그 당당하게 믿음 우리가 할 속에서 일을. 당당하게 가야지. 네. 사실 그 동안에 이 사법 카르텔의 이 농간에는 우리가 여러 번 당했거든요. 네. 뭐 윤석열 석방이라든가 그러니까요. 뭐 지기현 판사의 또 해계한 특혜 아. 거기에다가 이제 그 대법원까지 네. 번번이 우리가 당했습니다. 근데 당했다 하더라도 그건 전술적으로 당한 거야. 큰 국민을 움직이고 판을 움직이는 전략적 수준의 수가 아니라 네. 다 낮은 전술적 차원의 그 도발이었다고. 네. 그런 건 우리가 많이 당했지. 기습도 당했고. 하지만 전쟁은 그런 수준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큰 국민과 역사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런 점에서는 그 저기 전략적 수를 쓸 줄 모르는 자들이 꼭 꼼수, 약수 이런 걸 써가지고 네, 뒤집으려고 하는데 꼼수, 약수, 떡수. 나왔네 오늘. 출마. 절대 못 이긴다. 국민 못 이긴다. 떡수다. 닥스트. 그런데 그게 떡수라는 말이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실제 있는 말이에요. 아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네. 저기 바둑 유튜브 중에 제일 인기 있는 게 김성용의 바둑 랩이야. 아. 이 프로 구단이 만든 유튜브거든. 네네. 거기서 주요 바둑 해설을 하면은 이제 세계 1위가 신진서 구단이거든. 네. 신진서 구단. 그 신진서가 밀리고 있고 AI 인공지능 승률이 지금 한 자릿수야. 이래가지고 오늘 어렵겠습니다, 여러분 어렵겠습니다. 그러는데 그 왜 중국 선수들, 예. 뭐 저기 퉁멍청이라는 애가 있어. 멍청. 실제 이름이 퉁멍청.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커제는 많이 들어봤어요. 커제. 예. 애가 있고. 뭐 몇 사람 더 있는데 있는데. 진짜 있네요. 퉁멍청이라. 있죠. 네. 퉁멍청. 네. 그다음에 퉁멍청 8단인가요? 8단. 예. 예.
또 툰샤오위 네. 또 있고 뭐 그 저기 내노라 하는 기사들이 많아요. 근데 이 퉁망청이 신진서한테 당할 때 네. 이제 바둑이 이제 종반으로 들어가는데 아하. 이때 김성룡이 한수가 딱 해서 이거 이수 좀 이상합니다. 아무래도 떡수 냄새가 납니다. 아, 그렇게 이거 떡수 아닙니까 이거? 아. 그러다가 인공지능을 돌려보니 떡수 맞네요. 요렇게 요거는 신진서 구단이 이렇게 응징하면 박살나고 역전입니다, 여러분. 아하. 이랬는데 진짜 그렇게 들어온 거야. 그래가지고 저기 진로배나 농심배 같이 큰 바둑 시합에서 네. 세계 대회에서 신진서가 역전을 하면은 김성룡이 중계 방송 중에 공약을 내걸어. 예. 애국가 사절까지 부르겠다. 그래가지고 이자가 애국가 사절을 진짜 불러. 그래요. 국가가 자랑스럽다고. 올해 들어와서 세계 기전에서 신진서 성적이 18승 2패야. 그 재물이 전부 중국 기사들이야. 그런데 꼭 바둑 중간에 그 얘기가 나와. 이거 네. 떡수입니다. 떡수입니다. 그런데 진짜 떡수가 나왔어 이번에. 진짜 나왔습니다. 진짜 나온 진짜 거야. 나왔어. 진짜 떡수가. 이게 더 봤자 못 이긴다. 못 이긴다. 네. 우리 국민들의 수를 이길 수가 없다. 유권자들의 수를 이길 수가 없다. 다시 이게 한번 강조. 무슨 묘수, 신의 한수 이런 거 아니라니까. 바둑으로 또 이제 풀어보니까 재밌네요. 떡수라는 말이 이 또 실제 오늘 있는 또, 말이다. 오늘 또 입에 탁탁 달라붙습니다. 네. 떡수입니다, 여러분. 떡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좀. 그래서 김성룡 바둑랩 그거 네. 구독자가 15만밖에 안 되는데 바둑 못 떠도 구독 하나 눌러줘. 예. 그 홍보가 됐네요. 제일 재미있게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종대 TV도 김종대 맞아. TV도. 나 계속 정체돼 있네. 네. 그러게요. 25만에서 6개월째네. 아이고 이번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실 걸 생각을 하고요. 네. 자, 이렇게 김종대 교수님과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니까 그래도 저희가 더 힘을 더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감사합니다.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